요즘 현상을 쭉 다 나열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어떤 포지션이 유리할까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올 상반기 동안에 계속 방송했던 거는 이제 시장이 언제 정상화가 될 건지, 그렇죠. 거래가 일어날 건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사고 파는 거래도 없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 정부가 들었었지만은 아주 특별한 이렇게 부동산 개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미분양도 늘어나고 점점 짓지도 못하는 착공 물량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설령 올 가을에 거래가 약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런 답답한 상황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뿐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냥 일반 분양이 아니고 사전 청약을 하는 물량까지도 미분양이 나는 현상. 분양하는 물량들은 전체가 통으로 미분양이 나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투자자가 들어와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하는 상황은 당분간 좀 일어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사고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주택시장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 때 더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즘을 비견하는 이제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30%에서 50%까지 막 심하게 폭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와 같은 기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이제 하락이긴 한데 기본적인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아주 극명합니다. 극명한데 지금의 이제 가장 큰 경제 외생 변수 중에 가장 컸던, 세계 경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떤 쇼크를 줬던 건 바로 코로나와 지금 러시아 전쟁 두 가지, 20년 이후에는 이 두 가지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가 모든 게 지금 예측이 불가한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5, 60%씩 하락한다는데, 그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막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매가라는 게, 주택 가격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히 하방 경직성이 강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매매가 20%, 전세가 30% 떨어진 적은 있죠. IMF 때요. 그때가 IMF 때고, 의외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조금 떨어진 듯 하다가 바로 반등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 60%씩 폭락하는 이런 상황은 글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지탱할 수 없는, 붕괴가 된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죠. 붕괴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은행이 다 무너질 거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무너지겠죠. 이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을 겪어야 되니까, 그렇게 5, 60% 떨어진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너무 과도한 상상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속해 있는 전문 분야, 뭐 주식시장은 그래도 좋아진대. 이 세상 말이 지금 안 맞는 미스매칭적인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잘 안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는 하지만은 우리 뭐 방송을 통해서 한 2, 3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떨어질 때에도 한 많아도 한 3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금매일 때 그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차츰.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경기 침체기에 그 뭐 오랜 기간을 두고 뭐 거의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한 7, 8년 이렇게 두고 한 30% 정도 떨어질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집값이 하락 추세로 돌아갈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투자를 못하게 묶어 놔서 막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렇게 뭐 전세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실수요조차도 안 움직이는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지 추세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집은 시간이 지나면은 멸실되거든요.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구 연한이 50년이라면은 인구가 변하지 않더라도 집은 연간 2%씩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멸실이 되는 거죠. 내구 연한이 만약에 30년이라면은 연간 3.3%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안 짓고 자연 있으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한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사고 팔지도 못하고 뭐 짓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은 부족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니. 더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제 주로 이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거를 많이 짓기 시작했던 때가 198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들이 내구 연한이 점점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년을 넘겨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돼야 될 주택 숫자가 202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돼 지금도 있는 20년,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아직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니 뭐 상한제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서 이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막상 막 정부에서 뭐 신통기획이니 뭐니 하겠다고 하더라도 잘 진행도 안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 무주택자 아니면은 분양을 못 받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분양이 뭐 3배, 5배 늘어난다는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정상적인 시장에 내놓으면은 미분양이 아닌데 그렇죠. 무주택자만 받으라고 하니까 무주택자 눈높이에는 이 가격대가 분양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막 억지로 무주택자만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 청약 제도가 무순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가 끝날 때까지 무주택자한테만 팔아라 이거죠. 그렇죠. 계속 모집 공고를 다시 내서 2번, 3번, 4번, 5번, 10번이고 끝이 날 때까지 하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미분양이 날 수뿐이 없는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제 누가 짓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의 뭐 미분양은 지금 말씀한 강제하는 미분양이라고 뭐 얼마 되지도 않죠. 한 2만 7천 세대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에 미분양이 한 16만 가구 이상 됐었는데, 근데 지금의 미분양은 이제 그런 식의 미분양이 아니고 지금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없는 또는 단독 아파트나 한동 나홀로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서 과도한 분양가를
공고를 하니 시장하고 안 맞으니까 못 받는가 미분양은 당연히 날 수 있는 거죠. 분양가 자체는 시장 가격에 맞춰서 그렇죠, 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주택자의 눈높이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딱 당첨되자마자 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로또를 맞아야 되니까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거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미분양이 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뭐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떠오르는 거는 뭐 그분이 많이 썼던 중국하고 뭐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우리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북한하고 쿠바가 떠올라요. 뭐 사고 팔지 못하고 뭐 보유하지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뭐 이런 공산권 국가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어떤 불안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점점 증폭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부동산이 뭐 거래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부동산도 사실 주택이 거의 8화를 차지하는 거니까 주택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고 사실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니까요.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뭐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들 뭐 당장 중개업도 지금 뭐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고 관련된 뭐 이사라든가 뭐 관련 업종이 인테리어라든가 엄청 많죠.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죽고 있는 거. 건설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거래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5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 중과 이후에 중과세까지 내면서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세가 이제 5분의 1 이하로 줄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취득세라는 게 거의 그 지방자치단체 제일 주요한 세원에 해당되는데 이러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지방자치단체 월급 못 준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재정자립도가 뭐 지금 다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조세로 인해서 버티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자체들이 지금 그렇고 있는데 지금 이건 뭐 과도하게 해서 이거는 쌓을 때보다도 더 안 고치면은 2020년 710 대책 나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득세 중과세를 하면은 오히려 취득세가 덜 거칠 것이다. 뭐 그 전에 또 양도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레포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율이 적정해야 적정한 세금이 거치는데 지금 취득세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높이다 보니까 세금을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적정 세수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크게 줄어서 문제가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게 뭐 이렇게 뭐 세수가 줄면서 뭐 공공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 경제가 탄력을 잃는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포지션이 더 유리할 건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고 집값이 뭐 이렇게 뭐 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은 뭐 반대로 차라리 이럴 때 다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뭐 양극단의 선택이 있어요. 그냥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 포지션을 유지해도 뭐 그래도 리스크가 좀 집값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해지되는 면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또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전에 2020년 이전에는 다주택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채 또는 두 채 이렇게 더 사서 1주택이 2주택, 3주택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 통로가 지금 차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주택이 됐던 분들은 지금 뭐 힘은 들지만은 그때는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지금 새롭게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다주택자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본인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 틀 안에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뭘까 이거를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면 내가 이거를 사서 취득세 중과 맞고 다주택자가 되고 또 아직 뭐 종부세가 풀린 것도 아닌데 이 종부세 또 위험에 노출돼야 되고 또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요게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더 큰 틀을 보라는 거예요. 더 큰 틀을 보면 사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짓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짓겠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당분간 이어질 수뿐이 없거든요. 뭐 혹자 는 3기 신도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사전 청약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추세로 만약 진행된다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자들도 이탈합니다. 그렇죠. 3기 신도시도 분양이 안 돼요. 내년에 원래 입주한다 그랬죠? 19년도에 발표할 때. 그렇죠.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처음에 발표할 때 18년도. 예, 예. 그때 이제 9.13 대책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그때는 뭐 착공을 뭐 21년도에 하고 맞습니다. 뭐 준공을 23년, 24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미뤄져 있잖아요. 이제 언제 착공할지 아직도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그걸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고 팔지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프레임 하에서는 3기 신도시도 진행되기 어렵다는 겁니다.